그리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굉장히 또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정도의 좀 황당한 충격적인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추종안의 개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여경이 정말 저게 굉장히 좀 되게 징그럽더라고요. 많이 충격적인 그 사진인데 쪽가위로 찔러가지고 저렇게 굉장히 깊고 넓은 상처가 난 거예요. 아니 네. 저 정도면은 성형수술 해야 돼. 저 여경이 그쵸, 여잔데. 휴가 가가지고 네. 나중에 소대낫이 어떻게 입냐고. 그죠. 그죠? 아니 여기다 이렇게 해서 막 숭쳐 있으면 저 아름다운 여경이 그쵸. 여자 조폭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민소매 어떻게 입어 소대낫이. 아니 저 진짜 지금 구속이 됐거든요. 저 사람이. 저거는 정말로 내가 소대낫이 어떻게 입냐 이거는 네. 유머로 얘기한 거지만 저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경찰관을 그쵸. 저렇게 흉기로 막 찍으면은 아 어떻게 저렇게 난폭하죠? 저게 훌리건이고 네. 저게 무슨 정치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오늘 또 네. 아마 그 저 어디 국회 앞에 네. 그 뭐지 부결시키라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쵸. 막 혈서 쓰고 막 그 난리를 피면서 뭐냐면 색출하자 그래가지고 닭장 속에 갇힌 달구 새끼처럼 네. 민주당 의원들이 벌벌벌 떠면서 그 국회 그 뭐지 본회의를 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밖에가 포위돼 있어. 나가면 죽어.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부결 인증을 해서 올려라 의원들 보고. 아니 무슨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공산당이죠. 참. 네, 부결 인증샷을 올리라고 했는데 정말 근데 올리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냥 노예지 노예. 그쵸. 눈치를 보고. 이렇게 국회의원 네. 노비, 국노비. 그쵸. 저거 봐 또. 아니 이렇게 또 자해 시도를 했어요. 이재명 앞에서. 나는 개딸들이 20대 여성들인 줄 알았어. 네.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뭐 50대 여성이 흉기 들고 네. 가고 73세 먹은 이 양반이 막 흉기를 휘두르는데 네. 이게 개딸입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이게 개 할배, 개 아줌마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그 정치인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위한다면 저런 행동은 안 하죠. 정말 그 사람 위하면은 이 법대로 처벌을 받고 다시 나와서 재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용어를 생각한다면 바꾸자니까요. 왜 저걸 네. 개딸이라고 부르냐고요. 저거는 팬도 아니고 그냥 아니 이렇게 개딸 용어만 갖고 네. 얘기하는 게 딸 아니잖아요. 아 그쵸. 73세 먹은 남자가 딸이에요? 개할아버지요. 그다음에 50대 네. 어떤 흉기든 여자가 개딸입니까? 이재명이하고 나이가 비슷하던데? 네. 이재명이가 뭐 7살 때 애를 낳았어요? 아니 총장님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어려 보이고 싶고 다 어려지고 싶은 게 또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딸이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겠죠. 에이, 네. 참. 그래서 이 요즘에 또 이렇게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유라 씨가 이재명 단식장 앞에 저 사람들 보고 유산 받으러 온 자식들이냐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죽을 때 되니까 유산 상속 받으려고 저렇게 얼굴 내비치러 갔다. 나는 네. 정말로 정유라가 네. 이쁘고 또 짜네요. 네. 정말로 그쵸. 그때 정유라는 미성년자였고 아, 그럼요. 맞죠. 정유라의 잘못이 없어요. 고생 많이 했죠. 정유라는 은메달이라고 땄잖아요. 금메달에 금메달 땄죠. 금메달. 예. 뭐 조민인가 걔는 그런 적도 없잖아요. 그쵸. 국위를 선양한 적도 없잖아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 나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정유라는 네. 이 시대에 마녀 사냥을 당한 희생자라고 희생자. 생각해요. 맞습니다. 나는 정유라의 신원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요번에 조국의 부인이 나오니까 네. 파파라치도 오지 말아달라.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조국이가 얘기했는데 네. 조국이는 어떻게 해요? 뭐 어떤 국정원 여직원 정유라 이런 사람들의 미성년자 네. 이런 사람들까지 인권을 짓밟았잖아요. 그렇죠. 지 인권은 중요하고 너무 인권은 버러지 인권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나는 조로남불. 정말로 정유라가
짠하다고 생각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페이스북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시는데 보면은 센스가 되게 있어요. 예, 같은 말을 해도 되게 재미있게 잘하는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조리도 있고 센스가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네. 정유라가 네. 센스도 있고 네네. 보기보다 당차고. 예. 당차 전투력도 네, 맞습니다. 강해. 네. 앞으로도 기대가 좀 기대를 해보지.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단식 하는데 네. 그냥 그 박지영 가서 울고 짜고 네. 하고 넘 가서 대표님 단식을 그쵸. 중단해 주십시오. 저게 뭐냐면 대표님 나 공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옛날에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권위주의 정권에 싸웠던 네. 그런 결기와 패기가 있었는데 네. 저렇게 비굴하게 네. 공천을 받으려고 떼거리로 몰려가고 저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까? 창피한 줄 알아라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저희 좀 얼굴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 보면은 제일 앞에 그 주렁맨 배지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보면은 뭐 저 김용남인가요? 저 사람 있고 나는 뭐 이름도 민영배 몰라요. 있고. 기억하기도 싫어. 네.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런 결기와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재명이 시장 시절에 그 잡것들의 네. 사법 리스크를 방비하려고 네. 국회의원이 저러고 있으니 국회의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 저게 진짜 쪽팔릴 줄 국회의원 할 알아야죠. 일입니까? 네.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이 문재인 드디어 이제 칼날이 문재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등 통계 조작을 한 그 혐의로 수사해 달라, 22명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전에 우리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 가버렸다고. 그쵸, 본인은 뭐 일자리 상황판을 막 되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딱 일자리 붙여가지고. 정권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쵸.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저임금을 급격스럽게 인상하니까 네. 무슨 문제가 생겼냐. 단기간 알바생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까지 넣어가지고 네. 취업자라고 그쵸. 뭐냐면 발표를 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통계 조작을 한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예. 또 저 판도라 영화 보고 탈원전. 탈원전, 그다음에 또 뭐지? 태양광. 저 임대차 3법. 네, 그때 임대차 3법. 어떤 민정수석은 네. 직을 버리고 집을 택했잖아요. 이게 네,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만은 믿어달라. 직접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근데 총장님은 되게 이득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문재인이 고마워요. 느닷없이 문재인이가 집값을 올려주니까 네. 와 일산에 집 팔아가지고 문재인이가 잘하는 것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 통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년간 집값 통계를 최소입니다. 최소 94번을 개입을 했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현미가 네. 부동산 정책을 27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집값이 올랐던 거잖아요. 세무사들이 네. 나중에 상담을 하면은 그 계산을 못했대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원래 2017년 5월 이후에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9.5%로 집계를 했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그런데 이 KB 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2.2%입니다. 이 갭 차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날 수가 있나요? 이 정도 되면은 예. 국정농단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국기문란. 이 범죄. 정도는 예. 이게 이런 정권은 이게 전무후무하거든요. 아니 약간 저희 개발도상국이나 저런 좀 윗사람- 아프리카에 예. 어떤 뭐 수단이라든가 그런 뭐 데서 탄자니아 이런 데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 데서는 가능하겠죠. 그래도 이거는 도대체 국민을 완전 개 돼지로 본 거죠. 바보로 보고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보니까 네, 이재명이가 먼저 가서 네, 길을 닦는 거죠.
이제 같은 빵 동기가 되어주는 거. 그렇죠. 뭐 한 명은 뭐 번호표가 252번, 또 한 네. 명은 756번 뭐 이렇게 그래서 사이좋게 네. 국민이 제공하는 기본 소득에 의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은 네. 정말로 나라도 편하고 네. 국민도 편하고 저런 사람들 저 동생도 또 무슨 저 뭐 옵티머스인가 예, 뭐 그쵸. 라임 펀드인가 뭐 펀드 관련으로 지금 어. 디스커버리 펀드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이 있습니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이 있고 그리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그리고 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김현미 전 그 장관에 대해서도 좀 들은 내용이 있는데 네. 이 국가에서 뭐 교량 공사라든지 이런 국가 그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원래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했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뒤로 뭘 챙겨 먹으니까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저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누구든지 다 이거 뒤로 뭐 리베이트 받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러죠. 네. 왜냐하면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이 국가의 공사를 하면은 정말 살림살이 최대한 아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지금. 아니 네. 이재명 같은 경우도 다 부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네. 판도라 영화 보고 탈원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국부를 낭비하게 만들었나요? 지금 몇십 년 후퇴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네. 뭐 임대차 3법 해가지고 네. 저 난리를 쳐가지고 저런 것 때문에 뭐냐면 전세 사기에 네. 이런 사회적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네. 마약 범죄가 왜 일어났어요? 다 검수한박 해가지고 수사를 못 하겠죠. 수사를 못하게 해서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펀드 사기도 수사를 못 하겠죠. 그렇죠. 펀드 네. 사기 같은 것도 그 뭐지 금융권의 저승사자라는 남부지청 네. 그냥 무력화시켰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누가 네. 없앴습니까? 저희 추미애가 없앴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 단기 알바 늘어나고 일자리 없어진다요. 네.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자영업자들 작살 네.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해서 일자리 예산만 해서 몇십 조를 들였어요. 근데 완전 공중분해시켜서 없애버린 그다음에 겁니다. 비정규직 네. 정규직 한다고 해서 인천 공항공사 지하철 이런 데 가서 네. 우격 따짐으로 해서 네. 10몇만 명이 늘어나서 연 34조 네. 예산 낭비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50조? 뭐 이렇게 30조가 넘는 금액을 매년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국방 예산이 몇 조인 줄 아십니까? 국방 예산이 거의 50조 정도 가까이 됐는데 거의 거기에 맞먹는 수준의 금액을 성인지 예산 한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늘려나가고. 문재인이가 네. 내가 봤을 땐 약간 네. 함량 미달인 것 같아. 뭐냐면 자기가 뭐 외교 안보 뭐 다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니, 진짜 중국에 가서 정신승리 하는 거죠 혼자. 10끼 중에 8끼 혼밥하고 오다가 뭐 네. 기자들 얻어맞고 들어오고 네. 아니 우리가 맨날 본 건 그건데 그다음에 제일 잘한 건 백두산 가서 김정은 여기 부부 동반해가지고 백두산 구경 가서 이렇게 네. 뭐 그런 건 나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지가 또 뭘 잘했다고? 그쵸. 그 손잡은 거를 또 이제 천안함 그 유족들이 모인 행사에서 김정은하고 손잡고 있는 사진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저는 근데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간첩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충실하게 제 역할을 다 했다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정말 일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딱 이게 문재명이라고 그런 거는 네. 이재명이가 단식하면 수영 길르니까 문재인 수영 길른 거하고 노버랩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것은 문재명이구나. 진짜 지저분합니다. 네. 아무리 단식을 해도 수염 깎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얼굴색 좋은 게 표가 난다니까 수염으로 이걸 약간 가려 캄프라찌라 그래. 그거보다 네. 그걸 좀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그 문정부가 통계 조작했다 이 제보를 한 사람은 바로 부동산원의 노조였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노조가 이렇게 좋은 일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만에 칭찬을 하는 건지 노조가 모르겠는데. 이래야 됩니다. 네. 부동산원 그 조사원 노조가 이거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네. 경찰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양심적인 노조도 있고 노조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죠. 잘못된 그렇죠. 거를 바로 잡고 정말 잘 되게 만들어 가는 게 바로 노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거 칭찬해주고 싶고 네네. 또 제가 어떻게 했냐 이 통계청에 요전 통계청장이 황수경이었어요. 네. 제 또 잘 절대 아신다면서요. 제가 네. 또 젊었을 때 네. 지하에서 운동을 할 때 네. 우리 황수경 네. 이 통계청장과도 네. 함께 지하 조직 우리 멤버였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본 우리 황수경 청장은 그때는 아직 결혼 전이었는데 얼굴도 예뻤고 조용조용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정의를 위하는 독재에 항거하는 네. 외유내강이죠. 오. 굳은 의지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그때 황수경 씨가 우리 한솔 씨처럼 예뻤어요. 오.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그냥 통계청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네. 이걸 꼭두각시로 활용해야 되는데 황수경 통계청장이 말을 안 들은 거죠. 예. 그런데 통계청 직원들이 황수경이를 제끼고 네. 청와대에 직보를 한 거예요. 자료를 갖다가. 이거 하극상 아니에요? 하극상이죠. 그래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물러날 때 네. 울먹거린 거예요. 이것이 운동권의 지조입니다. 아 이제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항상 막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사과를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좀 자부심을 통계청장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도리고 네. 공직자의 도리고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불의와 독재와 네. 싸웠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어떤 결기예요. 그것이 정말로 운동권의 지조라는 사실을 이 자리를 들어서 네. 저는 속 시원히 네. 공개합니다. 옛날 저랑 황수경 청장은 네. 동지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 이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2019년 가을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이미 2019년에 제보를 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감사를 하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네. 검찰이 이것만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쵸. 무슨 저 친경님이 예. 이런 거 다 알고도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다 나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그 검찰뿐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올바른 게 없어서 사법부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재판 그냥 뭉개요. 그쵸. 봉급만 받아 쳐 먹으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또 센 발언을 했거든요. 이 기업으로 튀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계 조작한 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중국처럼. 아프리카의 예. 신생 독재 군벌들이 잡은 독재 정부에서도 네.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렇죠.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통계를 본인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그 통계를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뻔했던 거예요. 국가의 신뢰도를 얼마나 추락시키겠어. 그건 국가가 아니도요. 그냥 네.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을 국가라고 부르지 않고 그건 집단. 그쵸. 야바우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 선진국 대한민국을 네. 야바우 집단처럼 추락시킨 죄.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서 3대에 걸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 자원이 없습니다. 이 대기업, 소수의 대기업이 대한민국을 뭐 하드캐리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 이 해외에서 그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없게 되면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겠습니까? 정말로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네. 정말로 이 국기문란 이런 거로 이런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범죄 행위였다. 그쵸. 그런데도 이 문재인은 뻔뻔하게 이거 보세요. 본인 다 잘했다는 거예요. 반박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이 문정부의 고용률이 나온 그 페이지를 공유를 하면서 본인들은 잘했다. 이렇게 고용률도 높아졌다. 떳떳해요. 아직도. 정말 뻔뻔해 끝인 것 같습니다. 아마. 뻔뻔한 게 네. 아니고
염치도 없고 이거 네. 이 정도 되면은 네. 정신 상태를 검증해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치매인가? 그건 나도 모르죠. 의사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입바람 시끄럽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정말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또 여기 때 뭐냐면 문재인이 SNS 올린 글에 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 얘기를 했는데 예예. 여러분 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황수경이 때는 여러분한테 자랑을 했는데 김유선 이사장이 예. 저와 오랜 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 전향하신 거 맞죠? 아니 네. 이 정말로 착실하고 정말로 결기 있고 네. 그런 친구였는데 이게 문재인이가 이런 좋은 친구들을 갖다가 네. 이상하게 사용했겠죠. 내 친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네. 참. 그래서 이 문재인이 공유한 보고서를 보면 고용률이 2017년도에 60.8%, 2019년도에 60.9%, 2022년도에 62.1%라고 하고요. 통계 조작은 네. 정말로 국가의 존립 그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통계 조작이라는 거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 고용률조차도 조작을 해서 이 15세부터 29세 이 청년 고용률이 42.1%, 43.6%, 2022년도가 46.6%라고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예. 아니, 통계 조작은 국가의 존립, 네. 국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기 일자리 알바가 정말 폭증하면서 그게 이제 고용이 됐다고 고용률로 친 그것을 거잖아요. 통계를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네. 뭐 일주일에 뭐 네. 이틀 또는 뭐 몇 시간 이런 사람을 네. 그 취업자로 보는데 네. 이걸 바꿔 그렇죠. 취업한 흔적만 있으면 무조건 취업자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계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것은 네. 조작이 아니고 네. 기준을 달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네. 술은 처먹었는데 음주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아니 그 기준을 바꾸는 게 조작이지. 텔레비에 나와서 기준을 바꾼 거지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조작입니다. 말장난이죠. 그리고 이 문재인이 소득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굉장히 급격히 높였는데 그때마저도 그래프를 조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 가버렸고 네. 자영업자 700만 명이 피눈물을 흘렸어요. 다 거짓이니까 이 상황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 상황판을. 해도 네.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뭐 공공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강의실 불 끄기, 뭐 잡초 뽑기 알바 이런 거를 담배꽁 쳐줄게. 네, 그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그때 당시 얼마나 제가 열불이 터져가지고 지금 말해도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열이 납니다. 훌륭하신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이 현명한 거예요. 보통 한 번 짚고 놓으면 두 타임 가잖아요. 그렇죠. 한 타임에 무너진 거 뭐냐? 얼마나 잘못됐으면 한 타임 안에 무너졌겠어요. 그랬더니 약간 네. 유통기한 지난 사람이 저 사람이 대통령 하더만 그 다음에 대선 나오는 놈은 희대의 잡범. 잡놈이 나온 거예요. 잡놈이. 정말 나라 꼴이 정치인이 아니에요. 네, 나라 꼴이 웃어지는 거죠. 아니 국민의 네.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네. 당 대표 연설에서 자기 당당히 걸어가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네. 그때 막 민주당 의원들이 칭찬했잖아요. 저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 저 용기, 절기, 개딸들은 저 눈물 난다. 저 검찰의 무도한 독재 한가하는 모습, 이재명 의인 아니냐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연구 대상입니다. 네. 나 못 가. 여러분 저런 정치인을 둔 우리가 네. 손발이 오글거리고 정말로 창피해요. 네. 오늘은 네. 오늘 가결돼도 술 한 잔 먹어야 되겠고 부결돼도 잔치국수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술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잔치국수 한 젓가락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날인데 네. 이재명이가 가결되나 부결되나 이거보다는 네. 적어도
168석의 거대 야당이 네. 집권까지 한 저 수권했던 적이 있는 저 정당이 네. 저렇게 국민을 개 돼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